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속도 벡터랑 위치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치 벡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 벡터란 무엇이냐? 위치 벡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동을 분석할 때 이 운동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보잖아요. 왜냐면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이 공식, 이건 물 원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보통 성분 분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치 벡터 풀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인데, 이 공식을 사용할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기준으로 분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초속도 V0로 쐈다고 했을 때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과 초속도가 0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위치 벡터 풀이고, 예제를 보자면 만약에 이 빗면의 높이가 h고 여기가 45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점 P에 얘가 도착했을 때 이 h를 g와 v에 대해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성분 분해를 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왜냐면 성분 분해를 한다면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을 구해서 이 아래 그 초속도를 이용한 공식 풀이에다가 넣어서 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치 벡터 풀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하학적으로 이 자유낙하한 높이가 EH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조건이 여기가 H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썼을 때도 이 성분분해 풀이로 썼을 때도 시간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가 H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여기가 EH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자유낙하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 벡터 풀이고, 속도 벡터 풀이란 무엇이냐? 속도 벡터 풀이는 말 그대로 속도 벡터를 그리는 건데, 이 위의 상황을 속도 벡터로 표현을 해보자면 초속도가 V0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이런 속도 벡터가 있을 텐데 얘가 중력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게 가속도 벡터잖아요. 차이 벡터. 속도의 차이 벡터니까 가속도 벡터 곱하기 시간. 이 속도 차 벡터가 일단 첫 번째 성질은 이 가속도 벡터가 연직 방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평균 속도의 방향이 변이 방향과 평행하고 그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벡터 합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 합의 절반이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이 중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변이의 방향과 이 중점 벡터의 방향이 평행하다,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 예제를 풀어보면 여기가 이제 길이가 V0일 거고 어떻게 알아서 가겠죠? 낮은 속도가 되는데, 낮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점 벡터가 45도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45도니까 기하학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숫자를 임의로 잡아보자면 여기가 1, 여기가 1이죠. 근데 처음 초속도도 45도였죠. 그래서 여기도 길이가 1이겠죠.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겠죠. 그러면 이 나중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1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2 되겠죠? v0는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쓰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을 써서 델타 H가 2G 델타 H가 V 제곱에 차잖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자면 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차,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거.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수평 방향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도 되잖아요. 3 제곱 빼기 1 제곱을 하든 루트 1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을 하든 어쨌든 8이 2G 곱하기 H인 겁니다. 근데 V0가 몇이라고 잡았죠? 우리가 2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4H가 되겠죠. 4V0가 되겠죠. 그래서 H가 2G분의 2V0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의 풀이입니다. 보통 위치 벡터는 아시다시피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GT0 제곱인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거나 이 경우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벡터 풀이는 에너지 보존을 같이 쓸 수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벡터와 변이 벡터, 위치 벡터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여기서 V0로 썼어요. 세타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가 X고 얘가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변이 벡터를 배웠잖아요. 변이 벡터를 이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이 공식의 의의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를 보면 여기가 V0 T일 거고 여기가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근데 X가 V0 T 코사인 세타고 Y는 X 탄젠트 세타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라서 정리를 하면은 V0 제곱 코사인 제곱 X 제곱 이렇게 돼서 T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로 맞춰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궤도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궤도 방정식. T가 제거된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이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R이 이렇게 V0로 세타로 썼을 때 얘가 그 수평 이동 도달거리 그거를 이제 R이라고 하고 최고점 높이 그걸 이제 H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속도 벡터, 위치 벡터를 생각을 해볼까요? 속도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V0를 썼잖아요. 근데 이 속도 벡터를 이 그림 위에 그냥 그려볼게요. 변이 벡터처럼 마치.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뭘 거냐면 H에서 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TH에 해당하는 거에 이 길이가 지금 여기가 V0 사인 세타고 여기가 2분의 1 V0 사인 세타니까 H가 그 TH까지 간 시간 곱하기 이거겠죠? R은 V0 코사인 세타의 TR이겠죠? 근데 R분의 H는 지금 TH 대 TR이 1대 2니까 4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끝냈고요. 이 공식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Vx분의 Vy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고 얘는 성분분해로 유도를 한 겁니다. Vx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최고음점까지 도달 시간이 이거고 왜냐면 Vy에서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2배 한 게 R까지 가는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고 이게 초이 속도, 등속도 운동하니까 X방향으로 그렇게 유도가 된 거고요. 이거는 Vy로 2분의 Vy로 이게 평균 속도고 이런 시간 동안 간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EGH는 V, Y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